딸을 위해 헌신한 한 여자. 박순희 씨는 올해 72세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두 딸을 키웠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자식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순희 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멀리까지 가서라도 사다 주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는 못했지만 딸들에게만큼은 새 옷을 입혀주고 싶어 늘 먼저 챙겼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이 말은 그녀가 평생을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었습니다. 큰딸이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았을 때 순희 씨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딸이 행복할 차례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딸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딸이 결혼한 후 3년이 지나 딸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를 처음 본 순간 박순희 씨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에 보상이 오는구나.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딸은 회사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엄마, 애 좀 봐줄 수 있어?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순희 씨는 고민할 것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힘들게 일하는데 엄마가 손주라도 봐줘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 일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몰랐습니다. 아침 7시만 되면 딸이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놀아주고 저녁까지 챙겼습니다. 밤 8시가 넘으면 딸이 와서 아이를 데려갔고 그제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박순희 씨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가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딸이 힘드니까, 손주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둘째 가지려고 해. 둘째를 갖겠다는 말을 들은 순간 박순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또 몇 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제야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껏 딸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딸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박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있을까? 그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다. 이제는 손주를 더 못 봐주겠다. 그런데 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래?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데? 나 믿고 회사 다녔는데 이제 와서 못 본다고 하면 어떡해? 그 말에 순희 씨는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딸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희 씨는 오랜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손주를 보지 않겠다고.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기도 했고 딸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결정을 지켰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봐줘. 딸이 애원했지만
박순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박순희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손주 돌보기를 그만둔 후 박순희 씨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었고 아침마다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났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손주를 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딸이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딸이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워 지켰고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미 허리도 아프고 매일 피곤해서 손주를 보면서도 금방 지쳐버렸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멀어지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있을까? 그녀는 평생을 딸과 손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평소처럼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를 안아주며 씩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딸이 가려 하자 순희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잠깐만 앉아볼래? 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순희 씨는 손을 꼭 모으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결심한 대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손주를 더 이상 못 봐줄 것 같아.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순희 씨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많이 힘들어. 손주 돌보는 게 너무 좋지만 솔직히 몸이 따라주질 않아.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 딸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믿고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못 보겠다고 하면 나는 어떡해? 순희 씨는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딸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제는 엄마도 나를 좀 돌보고 싶어. 그러자 딸은 화가 난 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 혼자서 애 키우면서 일도 하라는 거야? 순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딸은 단 한 번도 내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가정을 지키며 살아야 하듯이 엄마도 내 삶을 찾아야 해. 딸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순희 씨는 그 침묵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했으니까요. 손주를 돌보지 않겠다고 말한 후 순희 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삐쳐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희 씨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말했나? 혹시 딸이 나를 원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딸도 결국 새로운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어린이집을 등록하고
남편과 가사분담을 하면서 손주를 키울 방법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딸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했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한때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이제 더 이상 손주를 돌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하고 손주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잊고 지냈던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가끔은 혼자 여행을 가기도 했고 꽃을 사서 집을 꾸미는 소소한 행복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다. 이제라도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부모도 하나의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사는 방법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 1. 부모도 하나의 사람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하나의 개인이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당연한 것이 됩니다.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의 희생은 감사함이 아니라 의무로 변해버립니다. 3. 부모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엄마도 내 시간이 필요하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사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고 해서 자식도 부모를 위해 평생을 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노년의 행복은 결국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이 외롭고 힘든 것은 자식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부모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무리하며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고 서운해하면 자식들은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부모를 더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